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래서 생산자에서는 욕을 많이 했죠, 저한테. 안 받겠다. 좀 사기꾼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확신이 들어가지고는 오케이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난충맞돈이 어떻게 이 시장에 보급되기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언젠가는 막 기억도 섞이고 그걸 한번 보존하자 벌써 섞이는 것 같아. 그런 시기에서 양성룡 대표님께서 이 처음 난충맞돈을 사육하셨는데 사육하시게 된 계기. 그 난충맛돈을 처음 사육하게 된 계기는 난충맛돈이 연구소에서 이제 개발이 돼서 제주도에 있는 흑돼지 생산자 단체라는 농가에 이제 보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고기 육질은 좋은 대신 경제성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많아서 이게 그 흑돼지 생산자 단체에서는 우리는 난충맛돈을 사육을 못 하겠다 해서 이제 초기 단계에 난충맛돈 그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런 게 너무 육질도 좋고 제주 재래돼지 그 형질을 이어받은 거라서 저는 꼭 그 누군가는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때마침 명예퇴직을 하게 돼서 난충맛돈을 사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농장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2011년도에 매입을 해서 처음에는 바로 난충맛돈 뭐 후보돈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연구소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백돼지하고 다른 돼지들하고 막 저희 농장에서는 이제 섞여가지고 사육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 연구소에서 조금씩 난충맛돈을 받아들이면서 전체 바꾸는 데가 한 5년 정도 그렇게 해서 그 정도를 조금씩 들어와서 바꾸고 저희 자체에서 제 나름대로 좋아 보이는 그런 난충맛돈의 돈 형질을 갖는 그런 돼지들 위주로 해서 자체 선발을 했죠. 그러면 예. 연구소에서 이렇게 선발해서 준 것도 있지만 예. 그걸 보고 외형이나 이런 걸 보고 재래돼지에 가까운 그렇죠. 예. 외형을 자체 선발을 해서 한 2017년 그 정도에는 거의 그 난충맛돈 사육이 되는 시점에서 연구소에서 들어오는 돼지보다 오히려 우리 농장에서 만들어내는 흑돼지들이 좋은 것 같아서 그때는 자체 선발 위주로 해서 난충맛돈 군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처음에 난충맛돈을 명예퇴직하시고 난충맛돈을 사육하시기 전까지는 그럼 일반 돼지도 키우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한꺼번에 그 연구소에서 그 난충맛돈을 보급을 해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농장을 사서 바로 그 농장을 빨리 채워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백돼지 다른 시험을 할 수 있는 돼지들 채워놓고 자금 회전을 좀 하면서 여유가 생기는 대로 난충맛돈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때 난충맛돈이 처음에 그 12년도가 일반에 분양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은 다른 농가들에서는 난충맛돈이 이제 경제 형질이 없다고 해갖고 안 키우기 시작할 때 네. 양성룡 대표님께서는 그 돼지를 키우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주도에는 브랜드라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없을 때예요. 왜냐하면 제주는 그 제주라는 그 이미지 브랜드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가격면이든 다른 면이든 검은색 돼지만 이렇게 생산하게 되면 다른 데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 일반 백돼지보다 한 1,000원 정도 키로당 1,000원 정도 비싸게 판매를 할 수 있었던 때라 농가에서는 그렇게 그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그래서 난충맛돈이 일반 농가들한테는 아마 별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점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제가 이제 난충맛도 어차피 제주 재래 흑돼지 육지를 이어받은 놈이라 제주도에는 고유의 종돈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생산자 단체들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제주도 흑돼지 종돈으로 활용을 해서 제주도 전체에 있는 돼지들의 육질을 높여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막 외국에서 버크셔종들이 들어와가지고 생산성이 좋아질 때거든요. 그래서 생산자에서는 욕을 많이 했죠, 저한테. 고발하겠다는 얘기까지. 농가들이 난충맛돌에 대한 그 인식이 안 좋을 때, 2020년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 난충맛돌 연구회를 만든 거죠. 그때 생산자 몇 명이 해보겠다는 후배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왕 할 거면 연구회 명칭을 한번 걸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 참여 농가가 네 농가로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2농가까지 간 거죠. 어려운 길을. 그리고 그 어려운 게 또 저는 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소고기 같이 육질 등급이 좋으면 좋은 가격을 받고 이런 체계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질을 좋은 거를 만들어내면 당연히 프리미엄급은 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막연하게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가격을 받으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난충맛돈을 사육하면서 나름대로 제주도 육가공업체들하고 해서 브랜드를 해보려고 제가 많이 얘기도 하고 우리 거는 난충맛돈이다 이렇게 인식도 많이 시키고 했었는데 모든 육가공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흑돼지인데 또 가격을 받는데 흑돼지만 키로당 1,000원을 더 주면 그 반발이 일어나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등지방이 문제가 아니었었고 속에 있는 쓸데없는 지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 초창기 고기 육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쓸데없는 지방들이 많아서 그때부터 이제 육가공업체에서 저희 난충맛돈이 팽당하기 시작했어요.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보석을 골라봤는데 안 받겠다. 제가 이제 한동안 계약을 해서 하던 업체하고 완전히 손절을 했죠. 귀중한 자원을 키우고 계셨고 이거를 꼭 내가 브랜드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때. 뭐 있었죠. 그때 당시 2018 가을이었죠. 갑자기 이제 양병철 당시 난지연구소 소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그렇지. 누가 난충맛돈을 해보고 싶다더라 해갖고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때는 내가 어쨌든 그 육가공업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어차피 연구소에도 그걸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브랜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받아주는 그 제주도 업체들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연구소에도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묘하게 그 양배수 소장이 전화 와서 제주 드림포크라고 이렇게 그 경기도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뭐 대표님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 거기서 이제 또 말을 딱 흐리는 거야. 좀 사기꾼 같기도 하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네.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하길래 그거는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처음에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래.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연구소에서 풍겼대니까 사기꾼 같은 연구보다 큰데. 사기꾼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전화를 한 두어 번 더 드리고 그러면은 한번 오라고 이제 저한테 그러셔서 농장으로 찾아와라. 농장으로 한번 와라. 그래서 이제 왔죠. 난충맛돈을 왜 하고 싶다고 했냐면은 문종훈 교수님하고 난지연구소하고 이렇게 투어를 그때 우리가 200km에 대항할 잡다가 난지연구소를 갔는데 난지연구소에서 난충맛돈이라는 돼지가 있는데 지금 다들 이제 좀 안 하고 한 개 농가에서 딱 키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알려달라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뵙게 됐던 거였어요 그때. 제가 처음에 딱 왔잖아요. 근데 그때 10마리를 시험 도축을 한번 해봐라고 왔는지. 그렇지. 그때 어떠셨는지. 저는 어차피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때라 시기적으로도 잘 맞았고 또 거래를 끊은 상태였었고 그럼 경매로 이제 나가던 그런 그런 정말 때가 잘 맞았네요. 아주 그 시기적으로도 잘 맞았고 저하고 송원 셰프하고 이제 같이 왔잖아요. 그렇지. 마지막 설득을 하겠다 해서 그때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는 어떠셨나요? 제가 구상하는 그런 그 많이 맞아떨어졌어요. 그 송원 셰프라는 그
이름 있는 셰프도 이제 같이 왔었고 변인사가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 많이 떨어져 가지고 그 전에는 그런 대기업들이 많이 왔었어요 저희 농장에 이 난충맛돈을 자기네가 판매를 해보고 싶다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었고 변희사는 거기하고는 결이 좀 많이 달라서 같이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겉으로는 그런 표현들을 안 했을 거예요. 한 몇 년 동안 혼자 나름대로 고민을 이걸 어떤 형태로 브랜딩을 하고 나가야 되냐는 거에 대한 고민을 그 사육을 하면서 또 천대받으면서 오히려 일반 흑돼지에 비해 가지고 우리 저기 육가공에서 못 받겠습니다 할 정도로 막 그렇게 그 당시에는 했었으니까 돌파구가 뭐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는 처음에 10마리를 받았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와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돼지고기다. 그렇죠. 아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처리를 하자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송원 셰프랑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양 대표님이 마음을 안 열어준다. 10마리 주고 끝이다 지금. 송원 셰프한테도 샘플을 보냈단 말이에요. 송원 셰프도 너무 좋다고 그랬고.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꼭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해야 된다. 꼭 한번 살려보자. 나름대로 변희사나 송은 셰프나 이런 사람들 의지가 어떨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 나는 생산자 입장에서 육가공이든 식당을 하는 분이든 장사하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인식이 돼 있을 때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난충맛돈을 정말 일반 돼지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육가공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지들을 보는 시험 단계였던 거죠. 그래서 확신이 들어가지고는 오케이를 해준 거지. 저희가 시험을 잘 친 건가요? 아니, 나름대로 저도 그때 마음적인 고생도 많았었고 할 때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 이제 진짜 천운이네. 때가 송은 셰프도 그때 당시 양식을 하다가 그러면은 대중적인 뭔가를 해보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걸 찾았고 문종훈 교수님은 때마침 이베리코가 그렇지 이베리코 때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이걸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를 찾고 있었고 저희는 육가공 유통을 하지만 뭐 의미 있는 뭔가를 해보고 싶었고 그게 정말 어떻게 하나로 딱 이렇게 맞아. 장사해서 돈 벌 생각만이 아니고 이건 정말 좋게 브랜딩해서 이베리코 이상의 돼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걸 내가 판단해가지고 했었는데 이 난충맛도는 그 시기 이전부터 이베리코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었던 걸 연구소에서 홍보 많이 시식회도 많이 하고 맛평가도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당시에 이베리코보다 훨씬 더 좋은 평을 내가 사육하기 이전에 감동평가 있었죠 그때. 관용평 많이 했죠. 많이 하고 서울 쪽에서 시식회도 그때 여러 번 했었고 다 좋은 평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송원 셰프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뭔가를 해보자 해갖고 시작을 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 본격적으로 출하가 됐을 때 그때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죠? 생산자 입장에서 유통이라든가 이 가공 쪽에서는 이 친구가 알아서 해줄 부분이고 나는 육질을 더 낫게 하는 방법, 더 건강하게 돼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시도를 했던 거죠. 물도 일반 물 안 먹고 산소수를 마늘을 먹인다든가 이런 이렇게 항생제를 안 쓰면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이제 그걸 실험을 하는 단계를 했죠. 그래서 육질이 좋지만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돼지, 무항생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시도를 했었고 그런 방향 쪽으로 또 돈사 환경을 좋게 하는 방법. 이제 저는 눈을 돌려서 육가공에서 알아서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고의 품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을 많이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어쨌든 난충맛돈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가다가 그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온 전 국민이 이제 제주도로 다 여행을 오면서 경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천정부지로 그냥 뛰었죠 그때. 그래도 거래처 신뢰를 지키고자 이제 그 가격을 저렴한 고정 가격으로 고수를 해주셨잖아요. 그때 당시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참 주변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병신이라고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어쨌든 이게 내가 뭐 1년 하고 2년 하고 말 게 아니고 어차피 시작을 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신뢰를 주면 소비자든 다른 데서도 그 신뢰 분명히 답할 것이다. 예, 바라면서 한 1년 동안 그 낮은 가격에 판매를 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 시작이 없었으면 소비자들하고도 그렇고 일반 식당업장하고도 그렇고 이런 신뢰가 그렇게 빨리 형성이 안 됐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1년 희생한 만큼 좀 우리 신뢰도가 쌓이지 않았나. 맞아요. 그거는 예,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때 그 가격을 비즈니스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네. 딱 그 가격으로 딱 해주시는 그 모습에 사실 저희도 싸게 받은 걸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네. 우리가 약속한 가격 정찰제로 해갖고 그렇지, 그렇지. 거래처에 네. 주니까 네. 그 거래처들이 지금까지 가요. 그렇지.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믿고 할 수 있는 게 돼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한번 해보자. 큰 기준점을 그때 주셔서 지금도 너무 아주 보람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차피 난충맛도는 지금 육질로 많이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더 나가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난충맛도 하면 대한민국 제주도 될 수 있도록 난충맛도 연구 회원들 전체가 노력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한 돼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앞으로 우리 연구의 목표 같은데 또 나 혼자가 아닌 내 후대까지도